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감사위원회가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 한 것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른바 쌍권의 한 명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은 빠졌죠. 당장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과거 당직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했던 전략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흥행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 인물도 없고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찬탄과 반탄 구도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원 74조위를 근거로 후보 교체를 한 것은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후보 교체를 비대위가 아까도 말씀드린 당원 당규 근거 없이 한 것이어서 이 새벽에 이렇게 한 것은 뭐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당원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아니었나. 징계 대상을 공권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 2명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으로 봐서 1개월하고 3년 중에 제일 중요한 3년으로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졌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오늘 국민의힘 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 보신 대로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징계를 청구하는 겁니다. 윤리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런데 강성필 의원, 그냥 지난 대선의 후보 교체 논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였죠.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어떤 여당이 보기에, 삼자가 보기에,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훨씬 권한이 많고 훨씬 실세인 것 같은데 갑자기 권성동 이 전 원내대표는 빠지고 권영세, 이양수 이분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마도 이 이양수 이분은 당시에 선관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권영세 이분은 이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우두머리들만 그 각 조직의 우두머리들만 조금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선관위하고 비대위원장.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얘기까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왜 그렇게 욕을 먹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뭐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한 점은 없다.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 선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여가지고 다수의 의원들이나 비대위 등 당 지도부가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당원 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거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은 공식적인 권한 여부를 좀 따진 것 같기도 한데 당시 생각해보면 권성동 의원이요. 알량한 후보 자리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 단식 그러니까요.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 공세 수위에 권성동 의원이 가장 전면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정당이라는 게 헌법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정권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결사체, 정치 결사체잖아요. 그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맞지. 뭐 조항 따져가지고 요 조항은 되고 이 조항은 되고 아니 이게 무슨 뭐 공직의 헌법기관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당무감사를 열었다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당헌 당규를 보면서 지적은 해야 되지만 사실 어찌 보면은 또 4분의 1은 김문수 후보 책임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8강서부터 계속 난 단일화하겠다. 나는 뭐 윤덕수도 되고 뭐 다 되고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실제로 가가지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막판에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정말 그 후보 교체에 대해서 너무 말하자면 정당성을 그 후보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되자마자 하루 만에 밀어붙인 그 논란에 이제 사실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또 있다고는 해요. 근데 조항을 보니까 우리가 물을 수 없다. 아니 그래서 저는 정당이라는 게 정치 결사체인데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그게 우선이어야지 예. 무슨 조항이 없어 안 되면은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예. 그건 공무원들이 징계를 따질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사실 이제 유일준 지금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때 영입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해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빠지고 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책임은 있으나 물을 수 없다고 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 징계가 1월 1개월부터 3년까지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내리고 두 사람은 조항이 없고 책임을 묻기가 좀 애매해서 우리 이렇게 했다. 이게 앞뒤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여론화 작업은 되겠지만 예. 실제로 윤리에 가면은 이게 그냥 통과될까요? 더군다나 예. 윤리위원장은 그 권영세 의원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 당무감사위가 감사는 했으나 예. 뭔가 형평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혁신이도 그렇고 감사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뭔가 조사 결과라든가 뭔가 혁신을 내놓을 때마다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는 내고 예. 시도는 시도는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혁신이 두 번도 안철수 의원은 쌍권에 대해서 사실은 예. 안철수 의원도 보십시오. 이른바 쌍권, 권영세, 권성동에게 책임 물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유야며 넘어갔죠. 예. 그다음에 이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5대 혁신안, 뭐 7대 과제 이런 게 다 지금 또 물 건너 가는 거죠. 인적쇄신 뭐 37명 그때 한나라당 천막 당사 때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그러니까 말만 남았어요. 그냥 지금. 말만 남아가. 예. 그렇죠. 이번에도 저는 이 당무감사의 결정도 처음에 뉴스 봤을 때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저도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그냥 책임져서 그냥 넘어가자는 그 예. 건너가기 전략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혁신이 정말 시작은 미약하나 끝이 창대해야 되는데 예.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용두사미로 가는 그런 지금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당원권 3년 정지라고 하니까 이거 제일 큰 그러니까요. 제재인데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저기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윤리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한 단계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래서 제가 뭐 쉽게 말하는 정치권 통밥으로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예, 경험. 제 생각에는 예. 아마 이제 당원권 정지 3년이지만 3년이 돼버리면 다음 총선에 출마를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에서 아주 많으면 2년 정도로 당원권 정지가 양형이 조금 감형될 것 같다. 예.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왜 그러냐면 이 권영세 이 전 비대위원장의 지역구가 용산입니다. 예. 여기가 좀 치열한 곳이에요. 여당과 야당이. 아. 그리고 또 이양수 이번이 선관위원장 이분이 강원도의 속초의 지역구인데 그렇죠. 또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3년은 조금 과도하고 예. 한 1년, 2년 정도로 해서 총선 출마의 길은 좀 열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에서 조정이 될 것 같다. 예. 최수영 평론가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예. 3년을 하면 이 두 분에게는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형 선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평에 맞고 모두에게 균일하게 어떤 이런 잣대가 적용됐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으면 가능한데 예. 왜 저분은 빠졌고 그리고 그렇게 책임이 있다는 분은 지금 또 김문수 후보는 당대표에 또 출마하고 그렇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또 오히려 지금 또 본인도 이 자체도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도대체 당무감사가 갖고 있는 끝은 어딘가라고 봤을 때 저도 윤리위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양형이 좀 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저는 뭐 1년도 가능하겠지만 더 낮게도 가능하다고 좀 봐요. 낮게도. 그래서 뭐 1년이면 또 지방선거인데 예. 이 두 분이 그럼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하여튼 예. 저는 뭐 윤리가 어쨌든 좀 낮춰 잡는 하향 조정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또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두고도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송원석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죠.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요구와 윤리위 제소를 이야기하시던데요.
당직자를 폭행한 송원석 위원장에게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당장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송원석 위원장을 갑질 및 폭행으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 이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 건데 최수영 평론 당시의 일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어떤 당에 이제 그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예. 그 당직자가 제대로 그때 이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면 정강이를 조인트를 뭐 이렇게 정강이를 해서 그게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그로 인해서 논란이 되니까 송원석 의원이 탈당을 합니다. 예. 탈당해서 나중에 또 재입당이 이제 돼서 들어온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직자에 대해서 그 정말 폭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사과를 예.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을 졌는데 이게 이제 저는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마당에 이제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강선우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직에 제명한다고 이제 국회 윤리 제소를 하니까 공세를 이어가려고 했죠. 이어가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럼 당신들은 깨끗한 손이냐? 우리를 징계하려는 이 손은 당신은 깨끗한 손이냐? 저는 이제 역공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여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하면서 불거졌기 때문에 여당에서 두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민주당에서 나왔으면은 왜 당신들을 해묵었던 일을 꺼내고 또 우리는 탈당을 해서 이미 책임을 졌던 사안인데 그럼 강선우는 탈당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야권의 연로라고 하는 홍준표 전 시장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더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은 오늘입니다.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은 그제 이 문제를 SNS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제 생각들이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이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설을 했는데 자 그러면 왜 정강이를 차고 욕설을 했을까를 뒤집어 보면 네. 그럴만 했을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앞서서 화면에도 나왔지만 선거 출구조사 방송에 본인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권위적인 겁니까? 아니 자리 마련 좀 안 해놨다고. 저는 뭐 대단한 큰 잘못을 한 줄 알았어요. 그 당직자가.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본인이 과연 강선우 그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예요. 예. 저는 이거 너무 잘못되고 그래도 너무 후회스러운 게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었어야 되냐. 이런 기회에 차라리 여당과 야당이 지금까지 잘못된 과정이 있었다. 여야가 공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걸 좀 제도 개선을 하고 문화를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건전한 야당의 대표로서 할 말인데 아니 본인이 할 말입니까 저게? 예. 그러니까 이제 역풍 맞을 겁니다. 저거.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교육부 장관도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 야당으로서 좀 승기를 잡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과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헛스윙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게 이제 물론 지명 철회 하나, 자진 사퇴 하나 해서 야권으로서는 사실상 그 어찌 보면은 야권이 지리멸렬해 있는 상태였고 청문회에서 그렇게 야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과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의 그 보좌진 협의에서 또 이런 강한 성명이 반발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성과를 얻은 건데 여기에 좀 더 편승하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밀어붙여서 강선우 의원의 의원직 사퇴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최동석 뭐 인사혁신처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장관 후보자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이거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공세를 펼치는데 중요한 건 가장 비대위원장이 4년 전에 그것도 이 사건이 연루돼서 탈당했다가 복당한 분인데 이 사안을 가지고 예측을 못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뭐든 넘치는 건 모자라만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대로 우리가 이 차제에 한번 국회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었으면은 오히려 더 말하자면 설득력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강선우만 끌어내리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했던 게 전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이 얘기는 전 어쨌든 송원석 전 의원은 그때 탈당을 함으로써 사과됐고 근데 강선우 의원 이번에 입장 해명문 보시면은 대통령에게 미안하고 국민에게 미안하고 당에게 미안하지만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올바른 사과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송원석 의원은 그 당직자에게 구두도 사과하고 그다음에 탈당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책임도 졌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서 이제 최수영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홍준표 전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홍 시장은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할 거리를 찾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홍 시장이 귀국한 이후에 지금 정치적 공간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6개월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어쨌든 지지율이 계속 그래도 상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목도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도도 거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고 국민의힘이 지리멸렬에 있다 하더라도 홍 시장에 대한 비토 정서가 매우 강해요. 당신이 정치적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이준석이 이번에 스타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와이 가서도 끊임없이 당을 저격했는데 예. 이제 돌아와서 자꾸 이게 그 현안을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항전 시장의 정치적 공간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들기면서 균열을 유도하고 내부 파열음을 유도하고 자기 공간을 창출하려는 그런 건데 이게 과연 원로다운가? 사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게 여당의 원로, 전 여당의 원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꺼내서 지금의 그렇지 않아도 힘든 야당을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하겠느냐라는 비판으로.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가지고 틈이 벌어지기를 그렇죠. 그 의도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저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균열을 유도하고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어쨌든 국민의힘을 좀 자극하는 예.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도 동의했습니까? 네, 뭐 일괄 타당성 있는 저는 그 예.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저는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이 또 이제 자기가 봐도 이게 좀 바보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이 소문이란 게 있습니다. 이 쉽게 말해서 베스트 3도 있지만 월스트 3도 있어요. 야, 그 국민의힘에 어떤 의원 누구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이고 뭐 민주당 보좌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예. 파다하거든요. 항상 이 19대, 20대, 20 다 있었어요. 그거를 의원들 중에서도 그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고자진 의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친한 의원들은 그걸 뻔히 아는데 성원석 의원이 저렇게 말하면 과연 국민의힘 너희들은 돌 던질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창조적인 파괴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 정말 너무나도 지금 뭐 개선될 의지가 안 보이니까 네. 저는 차라리 친윤 진영에서 친한 게 좀 비례대표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당시켜줘가지고 따로 살림 차려가지고 각자 도생해가지고 또 지지율 또 많은 사람이 또 다시 보수의 적자가 되는 게 전당대회 준비. 저는 그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예, 이 일이 2021년 4월에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탈당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때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한번 듣겠습니다. 사무처 폭행 관련해서 여쭤볼 거 있어가지고요. 갑질 폭행이라고 논평 내신 거는 보신 거죠, 의원님?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과거의 당직자 폭행 문제 요거로 탈당했던 사실 요거 거론하면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 예, 저는 반성하고 사과했고요. 아하. 그래서 처벌을 받아가지고 탈당도 했고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선필은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자본 문제가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수그러든 거라고 봐야 됩니까? 좀 수그러든다고 봐야죠. 예. 이제 남은 장관들 이제 청문 보고서 요청을 했으니까 이제 아마 이제 더 임명이 되죠.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이 이제 갈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대응은 조금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자진 사퇴, 한 명은 이제 그 지명 철회라는 이제 초강수를 둠으로써 예. 어느 정도 불씨는 껐다고 보는데 다만 반응성의 문제에서 조금 너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불거졌을 지난주에 처리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조금 시기가 늦어서 더더군다나 이번 목요일까지 다 청문 보고서 요구하고 이렇게 해놓고 하루 만에 이제 기류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데 예. 약간 반응성의 측면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만시지탄이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재명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조응하는 그런 좀 마지막에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오만 프레임에 갇혀지지 않은 거는 예. 그나마 마지막에 거둔 성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결국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신지호 전 의원이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저는 자진 하당 선언이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개혁은 이제 전당대회 직후에 뭐 저희들이 이거저거 뭐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전국 순회 민심 현장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면서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풀뿌리 보수 운동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밝힌 일정은요. 불출마 선언하고 처음으로 좀 가시적으로 하는 일이 이제 라이브 방송이에요. 토요일 밤이니까 내일 밤에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해오던 거하고 일단은 동일한데 여기서 보면 정치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치 플랫폼이라고 하면 예. 그게 정당 아닌가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정당이죠. 네, 대표적인 게 정당이에요. 예. 국민들에게 호소해가지고 당원을 모으고 또 그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이것을 정책으로 법안으로 만들어가지고 관철시키고 또 이 정치 결사체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 플랫폼입니다. 예. 물론 거기에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죠. 온라인.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민원을 접수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렇게 소통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정치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예. 사실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메시지가 분명해야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아,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내가 응원해야지 도와야지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건데 일단 정치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규정을 하는 그런 사전 작업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예. 생각합니다. 근데 연장해서 또 설명을 네. 보면은 동료 시민 아카데미도 하고 풀뿌리 보수 운동을 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풀뿌리 뭐 민주정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지역에서 그거를 얘기 그렇죠. 활동을 한 걸 네.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래서부터 올라오겠다는 이제 얘기인데 그 특히나 이제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이게 사실 중국의 정치 용어죠. 중국에서 이제 나중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미리 내려가서 이제 지방으로 지방을 내려가서. 가서 시진핑도 그런 것을 예. 받아왔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실각했을 때 그때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칩거하는 걸 또 하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 의미가 하방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하방이라 하면 조금 그 국민 속으로 민중 속으로 이런 좀 말하자면 정치적인 좀 훈련을 더 쌓겠다는 식의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봐도 좀 말이 길어요. 정치 플랫폼 만들겠다. 동료 시민 아카데미도 하고 풀뿌리 보수 운동하겠다. 얘기가 길다는 거는 본질이 지금 뭔가 명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명확하게 얘기하면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당원 가입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어요. 그래서 사당역에서 봤다가 나경원 의원하고 진종호 의원하고 막 충돌하기까지 막 했단 말이에요. 나경원 지지자들하고 왜 남의 지역에서 당원 받냐니까 아니 무슨 정당의 지역이 어딨냐고 이게 무슨 예. 세습 정부 세습 봉건지 시진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뭔가 그립을 지려고 하던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지금 하방 선언을 한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지금 너무 빠른 타이밍에 이게 이루어진 변화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뭔가 준비해놨다기보다는 하방을 하면서 이제 조금 장기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 하겠다. 특히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 연대라는 말을 씁니다. 연대. 예. 이 연대라는 말이 개혁연대요. 연대라는 말이 좀 미묘한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키워드를 놓고 보면은 일단은 지역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정치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대를 하고 이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을 해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여차하면은 예. 보수의 새로운 어떤 신질서를 밖에서부터 만들어서 내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비칠 수가 있어서 예. 앞으로 향후 행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봐야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세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왜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치 개념을 하나도 잘 모르는 자라고 네. 했거든요. 네. 이것이 정치,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의 행동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거죠. 새로운 정치 개념을 네. 보수 진영에 투입하는 것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기존의 문법으로 이걸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정당의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뭘 밖에 나가서 플랫폼을 만들고 뭘 하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국민의힘은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란 내부의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예. 지금 그렇다면 내가 밖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말 그 우회해서 들어가는 전략을 한번 가질 것인지 예. 이제 내부에서 본인이 당권을 장악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사실상 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의 정치 실험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저는 구체성을 어떻게 띌 것이냐 이걸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지, 여론도 필요하고 세력도 필요한데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요? 어떤 정치 구력이라든가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시간에 비교해서 예. 어쨌든 친한동훈계 그리고 뭐 누구는 뭐 팬클럽이라고 뭐 비난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을 지지하는 나름대로의 팬덤을 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인정하고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정책하고 정치 두 가지 면에서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한동훈 전 대표 도대체 김포시 서울편이 언제 될 겁니까? 제가 자주 물어봐요. 근데 그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아젠다 그리고 이 김포시 서울 편입은 어떤 문제와 충돌하게 되면 경기 남북도로 분도가 되는 그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국가 전체적인 어떤 아젠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걸 단면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본인이 조금 갖춰야 될 소양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예. 정치 같은 경우도 사실 장동혁 의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때 개라고 사무총장하고 했죠. 예. 그다음에 본인이 당 대표할 때 수석 최고위 하면서 한편 듀오였잖아요, 듀오 그야말로. 예.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계가 사실 엄청 깊이 한번 반성해 볼 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출마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히 포텐셜, 성장 잠재력은 있는 분인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이런 정당 안에서요 조금 본인이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조금 풀뿌리라든가 이런 것은 뭐랄까 지금 당장에 전당대회 출마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그 한 걸음 물러서는 어떤 핑계같이 느껴지는 면도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장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에서는 그러한 거를 가만히 놔둘 것이냐 그런 기회를 줄 것이냐도 좀 의문입니다. 좀 얘기를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가 당대표 출마하겠다. 당선될 가능성을 추산 튕겨 가능성이 있으면 하겠죠, 당연히. 그럼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저는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 은퇴. 은퇴 선언하면서 동시에 구치소 앞에 가서 석고 대제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동훈은 석고 대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정치적인 판단에 늘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데요. 보수 진영이 전체가 절멸될 위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되려 했던 분이 당내 전쟁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물론 전당대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친윤 구주류가 우세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판세로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이 다시 지도부를 형성을 할 테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냐. 오히려 그 싹을 하나씩 자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치가 현실이고 예. 뭐 정치는 원복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8.22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지도부가 만일 이제 구주류가 미는 사람이 됐다 싶으면은 그 당연히 한 전 대표 지우기 작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전 대표를 약간 결이 같다고 하는 안철수, 조경태, 뭐 더 나아가 주진우 의원까지 만약 이분들이 이제 당 대표가 된다. 예. 그러면은 결은 달라지죠. 그러면은 이제 안에서의 개혁과 밖에서의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풀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정치 혁신이 합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권력은 또 하나인데 과연 그때 당 대표를 했던 분들이 그럼 외부의 한동훈과 또 다시 또 연대까지 할 것이냐. 예. 그 부분도 더 난제가 될 테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구주류가 다시 여기에 만일 여기에서 정말 당권이라는 그 힘을 가질 때는 한동훈 지우기에 완전히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놓고 보면은 밖에서부터의 연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신당까지도 그건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정치 플랫폼이란 말을 뭐 굉장히 좀 고상하고 어렵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 실적으로 정치 세력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8.22 전대까지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때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발신하는 메시지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지 예. 이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지 그 최종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전환기 씨가 하도 논란이 되니까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언행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서울시당한테 지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전환기 씨를 국민의힘에서 떼어놓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법적 뭐든 당은 당규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는 전환계시는 있다, 의지가 충분히 있으면. 출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전했던 사례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전환길 씨가 조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방금 화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정계 은퇴해야 된다, 뭐 나쁜 사람이다, 뭐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막 하잖아요. 예. 저는 이분이 과거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되게 아쉽다고 생각했던 점이 뭐냐면, 이분은 무슨 주장을 할 때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러하니까 한동훈이가 석고대죄해야 된다. 예. 이런 잘못을 한동훈이 했으니까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앞뒤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뭐 가서 석고대죄해라, 뭐 서울구치소 가서 이래라, 이래 보니까 조금 설득력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과연 전환길 씨가 한동훈 전 대표만 앞으로 공격할까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제2의 홍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당신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당대회 뭐 누군가를 지지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야말로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계몽령 전파자가 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과감하게 초기에 전환길 씨를 끊어내야 되는데, 예. 왠지 제가 봤을 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예. 뭐 서울시당의 결과, 뭐 조사 결과를 한번 보죠.